조선을 뒤흔든 태종의 18명의 후궁들 사랑, 질투, 그리고 권력의 드라마.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왕의 여인으로 남을 것인가? 권력 다툼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태종 이방원, 그를 둘러싼 18명의 후궁들 그녀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끝났을까요?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 그는 누구보다 강한 왕이었지만 결코 혼자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18명의 후궁들이 있었고 그들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그녀들은 때로는 정치적 무기가 되었고 희생양이 되었으며 권력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어떤 후궁은 왕비보다 높은 예우를 받았고 어떤 후궁은 왕실의 암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있었던가 하면 끝내 버려진 여인도 있었습니다. 태종이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 했던 후궁이 있는가 하면 왕권을 위해 직접 손을 놓아야 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과연 태종은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희생시켰을까요? 왕비와 후궁들 사이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싸움, 그 치열한 권력 다툼의 결말은? 지금부터 태종과 그의 후궁 18명의 뜨거운 사랑과 잔혹한 운명을 만나보시죠. 왕비급 예우를 받은 후궁들. 일명빈 김씨 왕비의 버금가는 예우를 받은 후궁. 조선 초기 태종 이방원의 후궁 중에서도 왕비급 예우를 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동 김씨 출신의 명빈 김씨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태종은 후궁들의 품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녀를 가장 높은 자리인 빈에 올렸고 이를 기념하여 명빈전이라는 별궁을 하사했습니다. 이는 후궁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특전으로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명빈 김씨는 정치적 권력보다는 조용한 궁중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불교를 적극 후원하며 국복그, 불경과 불상을 제작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신앙심과 함께 궁중에서 평온한 삶을 유지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오래 산 후궁 중 한 명으로 태종 사후에도 여러 대의 임금을 모시며 왕실의 원로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80대까지 장수하며 조선 왕조의 역사를 지켜본 산증인이 되었고 끝까지 특별한 예우를 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숙공공주 김씨 왕비급 예우를 받았던 후궁. 태종 이방원의 후궁 중에서도 숙공공주는 특별한 예우를 받은 인물입니다. 김정의 딸로 후궁이 된 후 곧바로 숙공공주라는 칭호를 받으며 왕비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공주라는 칭호는 왕의 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숙공공주는 후궁임에도 공주로 봉해졌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 내명부 자귀 체계가 확립되기 전의 특별한 사례로 그녀가 왕실에서 높은 예우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숙공이라는 이름 역시 정숙하고 온화한 성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그녀가 왕실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경왕후와 후궁들 사이의 권력 다툼에서 거리를 두었고 태종 사후에도 궁중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숙공공주는 권력을 좇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후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 초기 왕실 운영 방식과 후궁, 자기 체계가 정립되기 전의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조용한 삶이 과연 더 평온했을지는 역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3. 소혜공주 노씨 태종의 후궁으로 간택된 여인.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 중에는 왕실의 특별한 예우를 받은 여성들이 존재했으며 그중 한 명이 바로 소혜 공주 노씨입니다. 그녀는 노기의 딸로 태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었으며 공주라는 칭호를 받았던 몇 안 되는 후궁 중 한 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에서 공주는 왕의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적자 딸에게만 부여되는 것이었으나 태종 시대에는 후궁들에게도 공주나 공주의 칭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혜공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소혜공주는 태종의 정실 왕비였던 원경왕후와의 갈등과 후궁 간의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에 간택되었습니다.
당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후궁들을 적극적으로 들이며 왕실의 기반을 다졌는데 그녀도 그 과정에서 궁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궁에 들어온 이후 소해공주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점에서 태종이 그녀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종이 사랑했지만 비극을 맞이한 후궁들. 4. 효빈 김씨 원경왕후의 질투로 핍박받은 후궁. 효빈 김씨는 원경왕후를 모시던 시녀 출신으로 태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경왕후의 심한 질투를 받으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태종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원경왕후는 그녀를 궁 밖으로 내쫓아 혹독한 겨울 속에서 얼어 죽게 하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가족과 충직한 노비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태종과의 사이에서 경명군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 후 태종이 원경왕후의 외척을 숙청하는 빌미로 사용되었고 결국 원경왕후는 동생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효빈 김씨는 이후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궁중에서 조용히 살다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5. 신빈 신씨 태종이 가장 사랑했던 후궁. 신빈 신씨는 고려 시대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한 후 원경왕후를 모시는 시녀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태종의 눈에 띄었고 후궁이 된 후 무려 10명의 자녀 왕자 6명, 옹주 4명을 낳으며 태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궁중에서 4명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태종이 병석에 누웠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여 깊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태종 사후 그녀는 머리를 깎고 불경을 읽으며 그의 명복을 빌었으며 이러한 행동은 조선 왕실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종 또한 그녀를 국모급으로 예우하며 정일품 신빈으로 승격시켰으며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친히 조문하고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6. 의빈권 씨 조선 최초의 비구니 후궁. 의빈권 씨는 안동권 씨 가문의 여인으로 태종이 후궁으로 맞이하려 했을 때 원경왕후가 가장 반대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태종은 그녀를 깊이 아꼈고 명나라 사신들도 그녀를 특별히 대우했을 정도로 그녀의 입지는 컸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머리를 깎고 조선 왕실 역사상 최초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궁을 불당으로 바꾸고 평생을 불경을 읽으며 태종의 명복을 빌었으며 조정에서도 그녀의 신앙적 결단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후 세조 시대까지 생존하며 왕실 내에서 독특한 입지를 유지한 후궁이었습니다. 기록이 적거나 베일에 가려진 후궁들. 7. 선빈한 씨. 8. 소빈노 씨. 9. 정빈곽 씨. 이들은 태종의 후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후대 기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생애를 알기 어렵습니다. 10. 가희야 기생 출신의 후궁. 가희야는 원래 기생 출신으로 궁중 연회에서 춤을 추던 기녀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춤 실력으로 태종의 눈에 들었고 후궁으로 맞이되었지만 왕실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분의 한계로 인해 다른 후궁들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궁중의 예술 활동을 담당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실에서 후궁으로 기록된 여성들. 이외에도 태종의 후궁으로 기록된 여성들이 있습니다. 덕수 옹주이 씨, 해선 옹주홍 씨, 순예 옹주장 씨, 서영 옹주홍 씨 등은 태종의 후궁으로 기록되었지만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공공주 김씨, 해승공주이 씨, 신순공주이 씨 역시 후궁으로 봉해졌으나 기록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궁인 김씨, 궁인이 씨 역시 태종의 후궁으로 기록되었으나 자세한 신원이나 생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은 단순한 애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이자 조선 왕실의 복잡한 권력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왕비의 버금가는 예우를 받으며 궁중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고 어떤 이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반면 치열한 궁중 암투 속에서 희생된 이도 있었으며 태종이 떠난 후 머리를 깎고 불경을 읽으며 평생을 보낸 후궁도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삶은 단순한 후궁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왕조 초기를 관통하는 권력의 흐름과 왕실의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태종의 후궁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